오늘부터는 2단원 들어가 볼 텐데요. 2단원은 읽기와 쓰기에 관한 단원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 2-1, 요 과학자의 서재는 읽기에 관한 단원이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이라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단어 맛보기부터 볼게요. 자,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이렇게 네 가지가 먼저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읽기는요. 첫 번째가 읽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서를 함양할 수 있대. 정서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감정들이잖아. 그리고 함양이라는 건 높인다는 뜻이야. 자, 정서적인 공감, 감동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기를 통해서 느낀다는 거죠. 얘는 주로 우리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느끼죠. 그죠? 두 번째는 이건 당연하죠. 지식과 정보를 획득할 수도 있죠. 물론 듣기를 통해서도 지식과 정보를 느끼기도 하지만 읽기를 통해서도 다양한 지식, 정보 이런 것들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죠. 세 번째, 자,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증진도 높인다는 뜻이죠. 자, 호기심,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기를 수 있어요. 자, 네 번째는 읽기를 통해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어. 자, 바람직한 정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는데 읽기가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 자신의 읽기 생활 점검하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독서량을 점검하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 작년에는 몇 권의 책을 읽었는지를 점검하는 거죠. 너희는 책 많이 읽니, 얘들아? 지금 이제 뭐 대학을 언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요즘처럼 학교 안 가는 때에 시간 많잖아. 그치? 그럴 때 책 같은 거 많이 읽어봐.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딨어. 그치? 하루에 뭐 30분 내지는 1시간 정도. 그죠? 그렇게 딱 시간을 정해서 책을 읽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더 읽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독서 시간 같은 경우는 나는 하루에 얼마나 독서를 하지? 그죠? 30분, 1시간 이렇게요. 그러다 보면 뭐 하루에 선생님은 뭐 빨리 읽을 때는 하루에 한 권을 읽는 책도 있거든요. 쉽게 술술술 읽는 책은 못해도 짧으면 이틀에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어. 그러면은 일주일이면은 뭐 시간이 없을 때는 잘 안 되지만 일주일에 뭐 2권 정도 읽는다고 치자. 그럼 일주일에 2권이면은 한 달에 몇 권 되니, 얘들아?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권이라고 쳐볼까? 8권인데 그냥 넉넉 잡아서 10권이라고 치면 그게 1년이면 벌써 몇 권이야, 얘들아. 되게 많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늘려가는 거야. 무시 못해요. 그치? 이게 일주일에 2권인데 1년이면 그게 몇 권이 돼버리잖아. 그 다음에 독서 태도 같은 경우는 어떤 태도로 책을 읽는지, 독서 방법, 그 다음에 독서 경험이야. 읽은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 느낀 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자신의 독서 습관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이랑 비교해 봄으로써 다른 독서 습관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독서 읽기 생활 점검하는 것도 아주 중요해. 물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하면서 읽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야. 자, 그래서 올바른 읽기 태도와 습관, 첫 번째는 이렇게 방금 얘기했죠. 독서 계획을 세워서 읽어야 돼. 내가 하루에 몇 번 정도, 몇 시간을 읽겠다. 일주일에 몇 권을 읽겠다. 1년에 몇 권을 읽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 두 번째는 독서의 목적. 뭐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읽는다. 두 번째,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읽는다. 그치?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혹은 글의 종류. 이 글은 논설문이야. 단순한 설명문이야. 문학이야. 종류에 따라서 읽기 방법도 달라져야 되죠. 세 번째는 여러 분야의 글을 찾아서 골고루 읽는 것도 중요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한 반찬만 먹는 걸 편식이라고 하죠. 한 음식만 먹는 거. 편식하면 되니? 안 되죠. 책도 마찬가지야. 한쪽으로 한 분야만 내가 읽고 싶은 책만, 뭐 나는 SF 소설을 좋아한다고 SF 소설만 주구장창 읽어? 안 되지. 뭐 문학, 철학, 인문, 사회, 역사 골고루 읽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전문가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양질, 아주 질이 좋은 독서 자료를 읽는 것도 중요해. 안 좋은 책이라는 건 없지. 뭐 책은 거의 다 좋긴 한데 그래도 전문가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거라면 믿을만 하죠.
그리고 그런 분야에서 추천하는 책들은 거의 대부분이 너의 수준에 맞는 책을 추천해 준단 말이야. 책이라는 건 뭐 너무 너희 수준에 안 맞아.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쉬워. 너희가 읽기에. 혹은 너무 어려워.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뭐 중2가 읽어야 되는 책. 그죠? 아니면 뭐 중학생이라면 꼭 읽어야 되는 책. 그런 것들을 추천받아서 읽는다면 더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딱 이 읽기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학교 이렇게 안 가고 있는 시간에도 얘들아 시간에 꼭 책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참 책은 정말 돈 주고 살 수 없는 마음의 양식이고 지식이니까 꼭 읽어보시고. 자, 그럼 옆에 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 자, 읽기의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했어. 자, 정서적 공감 맞고요. 자, 학업 성적을 향상시킨다? 그 읽기의 가치가 학업 성적인가요? 물론 뭐 읽기를 잘하면 학업 성적을 향상시킬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니까. 창의력, 사고력 맞고요. 다양한 지식 정보 맞고요. 바람직한 정서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자, 자신의 읽기 생활을 점검하는 태도 알맞지 않은 것이야. 지난달에 읽은 책이 몇 권인지, 평소 어떤 태도로 책을 읽는지, 평소 나의 독서 방법은 어떠한지, 하루에 독서하는 시간이 얼마인지, 다른 친구보다 얼마나 더 빠르게 책을 읽는지, 스피드는 중요하지 않죠. 3번 OX 문제. 자, 독서 계획 세우랬죠. 오. 그림이 많은 것? 초딩이냐? X. 자, 여러 분야의 글을 편식하면 안 된다 그랬지. 나 목적이나 종류가 다른 책이라도 동일한 방법으로 읽어야 돼? 다 다르게 읽어야 된다 그랬지. OX, OX 이렇게.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단어는 읽기의 어떤 가치나 뭐 경험,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단원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글쓴이가 이제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 책을 읽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가면서 읽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가달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과학자의 서재 가달락. 자,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 자, 나는 학교 다닐 때조차 집에 돌아오면 한두 시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기가 예사였다. 하고는커녕 놀거리가 떨어져서 막간을 이용해 쉬는 거였다. 요즘 아이들에겐 다른 세상의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데 빈둥거리는 건 역시 필요하고 좋다는 게 내 생각이다. 공부하다 휴식 시간이 되면 게임기를 붙들고 사는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는 상상력이 자라날 공간이 부족하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기 못하는 요즘 아이들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 영혼과 가슴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만들어낼 밭을 일구는 것인데 말이다. 자, 일단 여기 보면 글쓴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휴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글쓴이의 어떤 태도 알 수 있죠. 마냥 놀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 시간도 때로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야. 자, 우리 때는 정말 빈둥거릴 시간이 많았다. 공부하기 싫어서 싫어했던 나 같은 아이에겐 더욱 그랬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거나 집에 가방을 냅다 던져놓고 골목길로 뛰어나가 딱지치기 따위를 하면서 놀았다. 그런데 그러고도 시간이 늘 남았다. 그때는 집안에서 그저 빈둥거렸다. 그러니까 요즘이랑 그때는 좀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빈둥거리다 발견한 것이 첫 번째 백과사전이었다. 자, 이 백과사전이 바로 글쓴이에게
여기 원래는 첫이랑 번 띄었어야 돼. 글쓴이 인생에 첫 번째로 영향을 준 책이 바로 백과사전이래.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서 빈둥거리다가 우연히 읽게 된 게 백과사전이라는 거죠. 사실 나는 노는 데는 도 같았지만 타고난 독서광, 즉 미친 듯이 책을 읽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지. 자, 책이 읽고 싶어 여기저기 찾아다니지도 않았을 뿐더러 당신은 교과서 외에 읽을 만한 책도 그다지 없었다. 마루에 앉아 바깥거리를 바라보다가 그것도 시시해져 방 안에 들어누워 뒹굴고 있는데 그 백과사전이 눈에 띄었다.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이었을 것이다. 그 책이 언제 어떻게 해서 책꽂이에 꽂히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자, 우연히 백과사전을 펼쳐본 나는 그때부터 틈만 나면 책을 끼고 살았다.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 거리가 그득했다. 자, 여기 일단 어느 쪽을 펼쳐도 읽을 거리가 가득했다는 거야. 이게 백과사전의 재미를 느낀 이유가 되죠. 그리고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가 생각지도 못한 즐거움을 선사했고, 자, 요게 첫 번째 이유, 요게 두 번째 이유죠. 그리고 총 천연색 사진까지 실려 있어 더욱 흥미진진했다. 세 번째 이유는 이런 사진까지 실려 있었대. 자, 내가 자주 본 분야는 동물에 대한 것이었는데 사진을 통해 처음 본 신기한 동물들이 나의 호기심을 매우 자극했다. 네 번째는 동물들이 이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했대. 네 가지 이유죠. 자, 백과사전의 장점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필요 없이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골라서 읽는 거 있죠. 뭐 우리가 소설책이나 소설책 예를 들어서 소설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읽어야만 차근차근 내용이 이어져 나가는 거잖아. 근데 백과사전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요리책 같은 거 있죠. 그건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중간중간에 읽어도 앞에서부터 읽지 않아도 내용이 연결되지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 그렇게 읽는 방법을 발췌독이라고 불러. 필요한 부분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백과사전의 독서 방법은 발췌독이다. 이렇게요. 자, 그나그나 마음 내키는 대로 펼친 쪽을 읽다 보면 마당 가득 노을빛이 물들곤 했다. 그 백과사전이 거의 너덜너덜해지도록 읽었던 것 같다. 그러다가 백과사전을 밀치고 나를 사로잡은 책이 등장했다. 바로 세계동화 전집이었다. 여기까지. 자, 첫 번째로 글쓴이에게 영향을 준 책이 백과사전이죠. 그래서 백과사전을 읽기 전에는 수업이 끝나면 뭐 공을 차거나 짝지치기, 즉 이제 시간이 너무 남기 때문에 집에서 뭘 했어? 시간이 집에 남아서 이제 빈둥거렸고 백과사전을 읽은 후에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와 그 다음에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에 틈만 나면 백과사전을 읽게 되었죠. 됐나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책 나달락이죠. 자, 세계동화 전집은 자, 여기도 네모. 요게 바로 여기다 쓸까요? 두 번째로 글쓴이에게 영향을 준 책이야. 어머니가 아는 분에게 사신 책인데 우리 집 책꽂이에 꽂힌 그날부터 나를 사로잡고 말았다.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어 방학만 기다렸던 내게 새로운 세계가 열린 셈이었다. 전부 12권 전집인 그때부터 가장 나의 친한 친구가 되었다. 동화를 읽는 동안 나는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 나라 아이들을 사귀었다. 그 얘기는 여기에 이제
동화를 읽는 동안 여러 나라 친구들을 사귀었다는 건 그만큼 그 나라 문화를 간접 체험했다는 그 얘기가 되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혹은 뭐 등장인물에게 감정을 이입했다. 그 얘기야. 여기 내 머릿속에는 뒷이야기가 만들어졌다. 그거요. 자, 그 중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여 수없이 반복해서 읽은 이야기는 1권과 2권이었는데 그 책들이 왜 그렇게 좋았는지는 지금도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다. 1권은 액토르 말로의 집 없는 천사였고 2권은 에드몬드 데아미티스의 사랑의 학교였다. 여튼 누군가가 어렸을 때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동화가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는데 이 두 권 중에서 고민을 하다 결국 사랑의 학교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서점에 들러 사랑의 학교를 사서 다시 읽었다. 읽는 내내 몇 번이나 눈시울을 붉혔고 끝내는 혼자 소리내어 흐느끼고 말았다. 이 책은 엘리코라는 주인공이 학교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관찰한 일기 형식의 글이다. 친구와의 우정,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두터운 정, 부모님의 깊은 사랑,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의지, 바른 것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마음 등이 이 책에 모두 들어있다. 이후 내가 나이를 먹고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만들어온 원칙이나 삶을 대하는 자세도 은영중 사랑의 학교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들 속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정의와 진실을 지켜나가는지가 들어있기 때문이리라. 자, 즉 그 사랑의 학교라는 책이 이 사람에게 뭘 줬단 얘기야? 여기 보시면 전체를 묶어서 그냥 쓰도록 할게요. 이 사랑의 학교라는 책은 이제 글쓴이의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다는 얘기야. 그죠? 한 권의 책이, 그죠? 우정, 사랑, 정의 등의 주제를 주입식이 아니라 감동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사랑의 학교는 어른들에게도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어렸을 때는 그 이야기를 무척 좋아하면서도 울었던 것 같진 않는데 나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져서 색다른 감동을 느끼게 되었나 보다. 자, 좋은 책은 언제 읽어도 그때그때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이며 그 사람의 인생에 기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 자, 이 세계 동화 전집은 중학교에 진학하여 새로운 소설을 접하기 전까지 나의 세계였다. 수없이 읽고 또 읽었다. 그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어 많은 경험을 하면서 생각주머니를 키워갔다. 세계동화 전집을 만나기 전에 나와 만난 후에 나는 달라졌다. 간단히 말하면 그 전까지 없었던 사유는 생각이죠. 생각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상상력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할까. 자, 동화 전집을 읽기 전에는 집에서든 시골에 가서든 밤늦게까지 무조건 뛰어놀기만 했다. 특히 시골에 가면 고삐 풀린 망가지처럼 안 다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천방지축 쏘다니면서 놀았다. 벌레도 잡고 물고기도 잡으며 눈만 뜨면 싸돌아다니느라 방학이 끝나면 온통 새까맣게 타 있곤 했다. 생각하기보다는 마냥 몸으로 논 것이다. 여기 생각하기보다는 마냥 몸으로 놀았다라는 게 세계동화 전집을 읽기 전에 글쓴이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지. 몸으로 놀았다는 거. 자, 그런데 세계동화 전집을 읽고 난 후에는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졌고 당연히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학교 생활을 할 때는 물론이고 뛰놀고 천지인 시골에서도 자, 첫 번째,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태도가 변화가 된 부분이지. 그리고 두 번째, 자, 산을 올라가 무덤 앞에 앉아 한참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두 번째, 자, 작은 공책을 들고 가서 무언가를 쓰기도 했다.
세 번째. 자, 그리고 소풀을 먹이러 나가서도 손을 대충 묶어놓고 냇가에 앉아 냇물이 흘러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도 했다. 네 번째.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글쓴이는 행동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야. 자, 이 모든 게 어머니가 사주신 세계동화 전집의 영향이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모두 성장의 시기를 겪게 마련인데 사춘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는 동화 덕분에 다른 아이들보다 성숙해지면서 나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들어 나간 것 같다. 자, 나만의 특별한 생각이라는 건 자아나 개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또래 아이들보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진 것도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과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진 것도 그 책들 덕분이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글쓴이에게 영향을 준 책은 세계동화 전집이야. 읽기 전에, 아까 봤죠? 읽기 전에는 뭐 어디서든 밤늦게까지 무조건 뛰어놀기만 하는, 마냥 이제 몸으로 놀았다 하면, 읽은 후에는 자연,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졌고, 혼자 가만히 있는 시간을 만들거나 한참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공책에 무언가를 쓰기도 하고, 자연의 모습을 관찰하는 등 글쓴이의 행동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밑으로. 자, 생각의 무대가 세계로 넓어졌어. 자, 시인이 되고 싶으면서도 이상하게 나는 시보다 소설을 더 많이 읽었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해서는 어머니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문학 전집을 사달라고 졸랐다. 집안 사정을 잘 알면서도 어머니를 조를 만큼 그 전집이 무척 갖고 싶었다. 문학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노벨 문학상은 도대체 어떤 작품들이 타는 것인지 궁금했다. 시인을 꿈꾸는 소년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궁금증이 아니겠는가. 자, 어머니는 내 청을 들어주셨다. 노벨상 문학 전집이라고 책등에 인쇄되어 있는 책들이 내 책장에 나란히 꽂혀있는 것만 봐도 가슴이 벅찼다.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었다.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 등이 달랐기 때문에 문학적 감수성,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외에도 지적인 호기심까지도 느낄 수 있었다. 넘어가서 자, 노벨 문학상 작품들은 내게 또 다른 세계를 열어주었다. 그 전까지의 책 읽기가 감성적인 부분, 조금 전에 나왔죠. 부분을 건드리고 충족해 주었다면 노벨 문학상 전집은 그와 더불어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해주었다. 이게 첫 번째 글쓴이가 노벨 문학상 전집으로서 받은 영향이죠. 자, 그러는 동안 나의 정신 세계도 훨씬 넓은 세계로 옮겨갔다. 두 번째 영향이야. 자, 그런데 그 전집에 실린 한 작품이 훗날 내가 동물 행동학 그리고 생태학을 전공하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동물행동학, 그 다음에 동물 생태학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생태학을. 자, 그럼 여기까지. 자, 세 번째로 글쓴이에게 영향을 준 책은 노벨 문학상 전집이었어. 자,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기 전에는 시인이 되고 싶은 꿈을 꾸었고 책을 읽으면서 감성적인 부분이 충족이 되었다면 그 노벨 문학상 전집을 읽고 나서는 우리나라 작품과는 또 다른 새로운 맛을 느꼈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이나 정보도 얻었죠. 그리고 정신 세계가 훨씬 더 넓은 세계로 옮겨졌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역사까지도 알 수 있으니까. 자, 문학이 이끌어준 나와 과학의 첫 만남. 자, 이후에도 해마다 노벨 문학상 수상집이 출간되면 한 권씩 사다가 그 전집에 끼워놓곤 했다. 그중 하나가 솔제니친의 작품이었다.
솔제니치는 수용소 군도라는 작품에서 옛 소련의 인권 탄압을 폭로했다 하여 반역죄로 추방된 작가다. 이후 20년간이나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으며 러시아의 양심으로 불린다. 그는 1970년에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안병동 등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그의 작품을 읽는 내내 러시아의 침울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자, 그런데 정작 내 관심을 끈 것은 소설보다 책 뒷부분에 실린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었다. 자, 반쪽짜리 그 짧은 수필이 내 머릿속에 이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길 줄은 미처 몰랐다. 자, 밑에 이제 내용이 잠깐 짧게 나와 있죠. 자,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 속에 썩은 통나무 한 개비를 집어넣었다. 그러나 미처 그 통나무 속에 개미집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몰랐다. 통나무가 우지직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벼랑간 개미들이 떼를 지어 쏟아져 나오며 안간힘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한다. 그들은 통나무 뒤로 달리더니 넘실거리는 불길에 휩싸여 경련을 일으키며 타 죽어갔다. 나는 황급히 통나무를 낚아채서 모닥불 밖으로 내던졌다. 다행히 많은 개미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어떤 놈은 모래 위로 달려가기도 하고 어떤 놈은 솔가지 위로 기어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다. 개미들은 좀처럼 불길을 피해 달아나려고 하지 않는다. 가까스로 공포를 이겨낸 개미들은 다시 방향을 바꾸어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자, 원래 이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미는 불길을 이제 피해서 살려줬으면 불길이랑은 반대되는 방향으로 살려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다시 불길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지. 자, 그 어떤 힘이 그들을 내버린 고향, 즉 이제 통나무를 향해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일까? 개미들은 통나무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러곤 그 많은 개미가 통나무를 붙잡고 바동거리며 그대로 죽어가는 것이었다. 자, 이게 이제 모닥불과 개미 내용이었어. 자, 동물학자가 된 이후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지만 당시에는 나도 솔제니친과 마찬가지로 개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정말 궁금했다. 생물학자가 아니라 문학가인 솔제니치는 그 상황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철학적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당시에 나 역시 개미의 행동을 설명할 길이 없었으나 그 작품은 묘하게도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자, 그 솔제니친이 철학적으로 받아들인 그 해석은 뒤에 가서 따로 설명을 할게. 자, 그러다가 훗날 미국 유학을 가서 꽂혀버린 학문, 사회생물학을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솔제니친의 그 수필이 생각났다. 그가 수많은 문학작품을 읽고 고독을 즐기는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삶의 수수께끼들을 껴안고 살았는데 사회생물학이라는 학문이 그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대답해 주었다. 모닥불과 개미 속의 개미도 내가 가지고 있던 수수께끼 중 하나였다. 그 개미들을 이해하게 된 순간 나는 이 학문을 평생 공부하겠다고 다짐했다. 자, 결국 이 모닥불과 개미라는 책은 네 번째로 글쓴이에게 영향을 준 책이 되죠. 자, 사회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타주의다. 자, 이타주의는 여기 밑에 보면 사랑을 주의로 하고 질서를 기초로 하며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타인의 행복과 복리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생각. 그러니까 이기주의의 반대야. 나만 생각하는 게 이기주의잖아. 그것의 반대가 이타주의야. 자, 왜 인간을 포함한 어떤 동물에서는 남을 돕는 행동이 진화했을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자기가 손해보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어떻게 일반화될 수 있는지 이성적으로 해답을 찾기 힘든 문제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에도 있고 동물 세계에도 이러한 이타주의가 존재한다. 나는 사회생물학을 공부하면서 개미로부터 이타주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 일단 밑에 빈칸부터 채울게. 자, 네 번째로 글쓴이에게 영향을 준 책이 바로 이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었죠. 그래서 모닥불과 개미에 등장하는 그 개미가 불길에 타오르는 통나무에 모여서 이제 그 행동을 했는데 글쓴이도 그렇고 그 솔제니친도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회
생물학이라는 학문을 접하고 모닥불과 개미 속의 개미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었어. 그래서 나는 사회생물학이라는 이 학문을 평생 공부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자, 이 모닥불과 개미의 행동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여기 옆에 나와 있지. 뭐라고? 개미의 행동은 모여 사는 집을 구하기 위한 희생이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타주의, 이게 과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내용이고, 아까 위로 올라가면 여기 철학적으로 받아들인 거 있잖아. 그거는 우리 아까 여기 작품 있죠. 여기서 잠깐 다시 보면 여기 요 개미 집 있죠. 아까 솔제니친이 여기 보면 솔제니친은 여기 뭐 소련이 그 지금의 이제 러시아잖아. 인권 탄압을 폭로했다 하여 뭐 반역죄로 추방된 작가다, 이런 그 배경 지식을 가지고 봤을 때 그 개미 집이라는 건 옛 소련이야. 그럼 당연히 개미 집에 사는 개미는 누구겠어? 소련의 이제 군중들이겠지. 그죠? 근데 여기 어디였어? 가까스로 공포를 이겨낸 개미들이 다시 방향을 바꿔서 그 불타오르고 있는 통나무 둘레 쪽으로 다시 간다는 건 그 사회주의 체제에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체제에 어떻게 보면 맹목적이라는 건 이렇게 이유 없이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뭐 믿는, 그죠? 러시아의 소련의 군중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개미들은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서 집인 통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타적인 행동을 한 거고, 이제 이 솔제니친처럼 문학적, 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개미 집은 소련, 개미들은 소련의 군중, 그다음에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갔다는 건 그 소련의 체제에 맹목적으로 이제 그 따르는 러시아의 군중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쓴 수필이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면 돼요. 사실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지금 글 쓴 사람이 최재천이라는 사람이잖아. 쓴 사람이 그냥 이 모닥불과 개미라는 소설을 읽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됐죠? 자, 68쪽 학습활동 핵시코코 여기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읽기 경험이야. 그러니까 독서 이력,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바탕으로 글쓴이가 달라진 점을 정리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읽었던 작품이나 책이 뭐였지? 백과사전이었지. 그래서 어떤 경험을 했어? 재미를 느꼈고, 즐거움을 느꼈고, 호기심을 느꼈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계동화 전집이었지. 그치? 우정, 그 다음에 삶의 원칙, 자세, 그 중에서도 어떤 책이었어? 사랑의 학교라는 책이었지. 그 다음에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졌고,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 그리고 시인으로 꿈꾸게 된 감성이 만들어졌죠. 세 번째는 노벨 문학상 전집이었죠. 문학적인 감수성 키우게 되었고, 지적인 호기심,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 정보 얻을 수 있었고, 생각의 무대가 훨씬 더 넓은 세계로 옮겨갔죠. 그 중에서도 모닥불과 솔제니친의 이제 개미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래서 동물 행동학, 그 다음에 생태학을 전공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이제 이 수필의 내용이었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정리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 69쪽. 자, 이러한 읽기 경험이 글쓴이의 이제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신문 기사야. 자,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진화생물학자 최재천 교수. 자, 최재천 교수는 대단한 독서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어렸을 때 집에 책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있던 책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한다. 특히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최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의 천직이 된 자연과학을 연구하게 된 것도
우리 교육 현실에서 이과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언론에서 자신의 독서 습관을 다양성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를 통서평 독서 습관이라고 이름 붙였다. 자, 통서평이란 단어 밑에 보면 널리 통하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다른 학문 뭐 이런 분야들을 넘나들면서 아우르는 거야.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책을 읽었다는 얘기야. 자, 그의 지적 관심은 전공인 동물 행동학, 생태학 등의 생물학 분야를 넘어 문학, 철학, 역사, 사회과학, 심리학, 미술, 경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2011년에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책 이야기를 습필로 엮은 책 과학자의 서재,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본문이죠. 를 펴내기도 했다. 그가 20년 넘게 신문에 글을 연재하고 대중적 과학자로 자리매김한 데는 독서가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굉장히 뭐한 사람이야? 다독한 사람이지. 마늘탑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이라는 거야. 대단한 사람이죠. 자, 1번. 글쓴이가 현재 하고 있는 활동 뭐 있어요? 당연히 직업, 동물, 행동학자죠. 그리고 생태학자고요. 글을 쓰고 있으니까 작가기도 하죠. 그리고 교수 이렇게요. 자,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통서평 독서 습관이라는 건 뭐야? 한 분야에 국한, 치우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야? 다양한 분야. 그리고 이러한 통서평 독서 습관이 어떤 영향을 미쳤어?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런 통서평 독서 습관이 글을 읽고 쓰는데 마지막에 여기 대중적 과학자가 되었다는 거죠. 자, 3번에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읽기 경험과 독서의 중요성. 자, 여학생이 말을 하죠. 뭐 예시죠. 나에게 영향을 준 책은 개미 제국의 발견이야. 이 책은 나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어. 이 책을 읽고 나는 개미가 분업과 같은 사회구조와 분업은 이제 일을 나눠서 하는 거죠.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이것도 우리 아까 봤잖아. 그 개미가 이타주의를 갖고 있다고. 그런 문화를 가진 대단한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남학생은 자, 나에게 영향을 준 책은 연어야. 자, 이 책은 나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 자, 이 책을 읽고 쉬운 일만 하려던 내 마음가짐을 반성하고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오르듯 살아가면서 이제 도전 정신을 이제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대. 자, 그래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죠?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게 된 거야. 지식이나 정보를. 그죠?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고 그랬지. 이 사람은 뭐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읽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경험, 앞에서 배웠지만 뭐 지식을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한다거나 정서를 함양한다거나 창의력이나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거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읽기에 아주 가치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봤죠. 지식 정보의 획득, 가치관 형성. 그래서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됐나요? 자, 70조 빈칸 한번 같이 채워볼게요. 과학자의 소재. 자, 갈래는 수필인데요. 내가 수필에 대해 따로 설명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 1-2에 보면 나의 모국어는 침묵이 있었죠. 그때 수필에 대해 정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안 한 거예요. 똑같이 경수필이야. 그래서 옆에 보면 이제 수필에 관한 그 성격이 똑같이 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주제는 읽기의 가치, 그리고 읽기가 중요하다. 중요성. 자, 특징은 다양한 읽기의 경험이죠. 그리고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한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고, 자, 읽기 경험이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을 시간 순서대로, 그죠?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니까. 자, 본문 1은 빈둥거리다가 우연히 백과사전. 이걸 읽게 된 글쓴이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와 호기심을 느꼈고,
그 다음 세계동화 전집을 읽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지는 등 다양한 영향을 받은 글쓴이는 그 중에서도 사랑의 학교를 읽고 독서의 가치를 알게 되었죠. 가치관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랬잖아. 그 다음 노벨문학상 정집을 읽고 문학적 감수성, 지적 호기심을 채웠고 지식과 정보를 얻고 정신세계가 훨씬 더 넓은 세계로 옮겨갔죠. 마지막은 솔즈니친의 모닥불과 개미를 통해서 개미의 행동이 사회 생물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면서 진로도 결정하게 되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백과사전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그죠? 재미, 즐거움,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본 신기한 동물들이 글쓴이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 다음에 세계동화 전집 같은 경우는 세상과 자연을 대하는 태도, 행동에 변화가 생겼죠. 뭐 산에 올라가서 막 공책에 뭘 써본다던가 하는, 그리고 성숙해지고 나만의 특별한 색깔을 만들어갔죠. 그게 자아라고 했었지. 그리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졌고,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도 만들어졌고,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벨문학상 전집이었죠. 자, 배경이나 인물들의 성격, 사회적 상황, 문화 이런 게 달랐기 때문에 문학적인 감수성을 키우는 것 외에도 지적인 호기심도 키우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생각의 무대가 넓은 세계로 옮겨갔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은 작품 속 개미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이제 사회생물학을 통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평생 공부할 학문으로 사회생물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한 개인의 읽기 경험은 개인의 성장, 그리고 가치관, 나아가서 진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읽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모닥불과 개미를 읽지 않았잖아? 그럼 지금 아예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읽기에 어떤 가치와 어떤 중요성이 있느냐. 첫 번째는 정서를 함양할 수 있다는 거였지. 정서적 공감. 그 다음에 감동의 즐거움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치? 다양한 지식과 정보로 지적 호기심을 채울 수 있어. 세 번째, 창의력이나 사고력도 증진시킬 수 있죠.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에 창의력, 사고력을 기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치관도 만들 수 있어. 바람직한 정서,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는데 도움을 얻는다가 읽기의 가치였죠. 그래서 읽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1번에 글쓴이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자, 반드시 교과서만 읽어야 한다? 아니죠. 자, 수업이 끝나면 복습을 해야 한다. 맞나요? 아니죠. 자, 아이들에게 빈둥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3번이 정답이지? 어디 있었어? 요거 잠깐만. 자, 여기 선생님이 앞으로 이제 여기 근거가 되는 건 초록색, 요색으로 밑줄 쳐줄게. 여기 있죠? 빈둥거리는 건 역시 필요하고 좋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자, 글쓴이가 백과사전을 읽은 경험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맞나요? 맞죠? 그 다음 총천연색 사진. 요거 아까 맞다 그랬고 번호 매겨줬죠? 그다음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요거 아까 뭐라 그랬어? 발췌독이라 그랬지. 읽는 방법. 그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신기한 동물이 나오는 분야가 호기심을 자극했다. 맞고요.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어야 했다. 요게 발췌독이랑 반대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됐죠? 넘겨서 3번에 자, 다음 중 사랑의 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자 요것도 다 꼼꼼하게 읽으면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잖아. 그지? 그럼 답 몇 번이니 얘들아?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문제지? 그지? 정답은 3번이죠. 그지? 그럼 갈등은 없었죠. 여기 요 부분에 이제 답이 나와 있었죠. 그 다음에 5번에 4번이죠. 자, 글쓴이가 어렸을 때와 달리 어른이 된 후에 사랑의 학교를 느끼면서 흐느낀 이유가 몇 번이에요? 아니, 몇 번이라나? 왜 흐느꼈다 그랬지? 여기요. 요게 정답이죠. 그치?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간추려서 쓰면 역할과 위치가 달라져서 요게 정답이야. 됐나요? 5번에 자, 좋은 책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알맞은 것은 몇 번인가요? 5번이죠. 지대한 영향을 준다. 요거 어딨어요? 요거는 어디에 정답이 근거가 있나요? 여기요. 그 사람의 좋은 책은 여기. 됐죠? 자, 얘들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찾을 수 있어야 돼. 자, 6번에 글쓴이가 세계동화 전집을 읽고 겪은 변화가 아닌 것을 고르래요. 정답은 1번이죠. 왜냐? 요거는 읽기 전에 몸으로 뛰어놀았다 했잖아. 나머지는 후에 이제 변하죠. 7번에 자, 세계동화 전집을 읽고 경험이 이제 글쓴이 삶에 미친 영향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요것도 쉬운 문제. 문제가 다 쉽죠? 성장 속도가 느려졌다 그랬어? 요거 어딨어? 여기 보시면 또래들보다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그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성장 속도가 더 아이들보다 성숙했다는 얘기니까. 그지? 아이들보다 성숙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야. 자, 8번에 노벨문학상 전집을 읽으며 글쓴이가 느낀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정답이 5번이죠. 배경, 사회적 상황, 문화 등이 달라서 어때요? 지적인 호기심을 키울 수 있었다라고 돼 있죠. 여기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문학적 감수성 이외에도 지적인 호기심을 키울 수 있었다. 됐나요? 자, 9번에 자, 노벨문학상 전집이 글쓴이에게 끼친 영향 알맞은 거야. 역사 문제 아니고요. 시보다 소설주 하게 되었다? 아니죠. 훗날 역사학자 됐나요? 아니죠. 글쓴이의 정신세계가 넓은 세계로 옮겨졌죠. 자, 글쓴이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건 모닥불과 개미죠. 설마 이 문제 틀린 사람 없겠죠? 자, 모닥불과 개미 내용인데 알맞지 않은 거 고르시오. 몇 번이에요? 요것도 쉬운 문제 4번이죠. 달아나려고가 아니라 다시 통나무한테로 갔으니까. 중요한 내용이었죠, 이거는. 그 다음에 12번. 자, 모닥불과 개미를 읽은 경험이 글쓴이에게 미친 영향. 요거 몇 번이에요? 요거 때문에 이제 사회생물학을 공부하게 됐잖아. 4번이죠. 12. 해당하는 단어를 쓰시오. 사회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이면서 글쓴이가 개미로부터 발견한 것. 뭘 발견하게 되었지? 여기. 개미로부터 이타주의를 발견하게 되었다. 정답은 단어니까 이타주의. 됐나요? 문제들이 어렵지 않네요, 정말. 그죠? 됐나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 숙제는 68쪽부터 73쪽까지 옆에 안 풀린 문제들이 있을 거야. 거기를 풀어서 금요일까지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알겠죠? 오늘 수업 고생 많았고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